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합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갑자기 뭘 해야 될지 뭘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뭐 해야 됩니까? 그 주식시장에 뭐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지만 많이 떨어졌다. 가격이 급락을 했다. 네. 근데 회사는 별 이상은 없다. 그럼 그만큼 또 큰 호재가 없잖아요. 최고죠, 그게. 최고죠. 네. 근데 이제 반등이나 상승 반전하느냐의 여부인데, 자, 일단 미국은 안정을 좀 찾았는데 국내 시장만 참 우여곡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더 정리해서 보도록 하죠. 매크로 이슈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자, 코스피 3,000분기에 어제 환율도 1,112원대 상승. 이렇게 이제 타이틀 기사들이 대부분 나갔어요. 근데 환율은 사실 1원 60전밖에 안 올랐거든요. 1원 60전이면 크게 오른 것도 아닌데, 뭐 주가가 약하면은 원화 약세를 해서 환율이 좀 오르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코스피나 주가지수 떨어진 거에 비하면 환율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주가만 난리를 쳤다. 이렇게 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채를 팔지 않았어요. 어제 크게 안 팔았고, 그 국채 가격은 오히려 올라서 시장 금리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하고 좀 맞질 않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뭐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 시장 금리는 상승했지만 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세금과의 전쟁입니다. 결국에는 세입 세출, 정부도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그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재정 부양, 뭐 경기 부양, 코로나 대응 이래가지고 세출 재정이 많죠. 세입이 적다 보니까 이제 자꾸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을 메워야 돼서 미국도 자본이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이런 언급들이 나오고 법인세를 슬쩍 만지작거리고 있고 이 법인세 카드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언급이 됐던 그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세금을 더 늘리나 미국도 그리고 화들짝 놀라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실제 어제 미국 뚜껑 열어보니까 슈퍼 파월이 나와가지고 아니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언젠간 하겠죠. 자, 홍콩의 아까 이슈인데, 뭐, 김현 매니저도 언급했고, 대부분 국내 시장 참여자들은 아는데, 인지세, 증권거래 인지세죠. 이거를 0.1%에서 0.3%로 인상한다는 소리인데, 이게 우리 시장하고 무슨 관계야? 라고 하는데, 유동성이 회수될까봐, 공급이 제한될까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돈들이 오그라들까봐, 이렇게 걱정을 한 거죠. 국내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차익과세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이제 끝까지 추적하겠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또 자본소득세 우리도 일단 한다 그러고 CFD 계좌에 대해서 차익과세. 요게 지금 수급을 막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인데 개별주들.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교란시켰습니다. 막 선물을 막 밀어대고 하다 보니까 현물 시장도 막 쏟아져 나오고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그런 악순환이 펼쳐졌는데 자, 내용을 정리해서 결론 짓자면은 펀더멘탈 훼손의 이슈는 전혀 아직도 포착이 되질 않아요. 그냥 단순히 수급으로 이슈이기 때문에 반전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또 빠르게 반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반전의 포인트는 결국에는 시장 메인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 아까 김현 매니저도 언급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주요한 메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뭐 관련주, 뭐냐면 SK하이닉스 꿰뚫어 보셨군요. 예. 어제 그 오후 시장에 이제 뭐 저희 이제 객장에서도 가장 많이 그 들렸던 얘기가 왜 빠져? 그거 갖고 빠진다고?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얼만큼 지금 투자 심리가 이 작은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우당탕 파열음을 낸다는 게 더 빠른 속도의 상승을 보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떤 현실 자각 타임에서 작은 저런 이슈로도 조금 이제 안 좋게 해석을 한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그만큼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반등은 할 겁니다. 우리 시장도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환경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퀄리티가 어떤 질과 또 어떤 양으로 반등을 하느냐가 이제 오늘의 좀 관전 포인트겠죠. 일단 전강 후 약이 나온다. 반등이 그러니까 아침 개장에 뭐 한 1. 몇 프로, 2% 어제 상승의 한 절반 이상을 커버를 하고 근데 이제 장 막판에 질금질금 흘러내린다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봤었던 한 3,100을 기준으로 위아래 100포인트로 봤었던 그런 이 박스권 장세의 어떤 레벨 다운, 그러니까는 이제 중심선 자체가 한 3,000선 정도로 내려오면서 이제 위아래 100포인트를 보는 거겠죠.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수가 이 시초가에 떠서 출발했는데 그게 유지된다거나 더 강하게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어제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인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박스권의 레벨 다운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심스럽게. 네. 근데 지금 보시면 3거래 연속 하락인데 네. 뭐 일단 3,000이라고 하는 그 이 빅피기어 마디 지수 상징성이 있는 지수가 깨져버렸다는데 어제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데 하루 이제 가지고 이제 오늘 바로 회복해가지고 거기가 또 지켜지거나 3,000포인트 조금 위쪽에 안착을 하면은 거긴 또 이제 지지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3,000을 돌파하다가 또 밀려가지고 밀려버린다? 그러면 이제 3,000은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 되는 거죠. 돼버리기 때문에 오늘이 좀 중요한 날이긴 하다. 근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결국엔 수급.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야 이제 사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뭐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커스피 선물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높다 그래갖고 매도를 조금 했는데 손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동학개미가 막 들어와가지고 막 시장을 막 밀어 올리니까. 그러다 이제 복수전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복수전으로. 더러운 놈. 네. 어쨌든 그런 라운드 넘버 뭐 3,000, 뭐 3,100 그런 이제 큰 라운드 넘버는 D 플러스 2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보셔야 되는데, 어제는 하루 이게 빠지긴 살짝 내주긴 했습니다만 오늘이나 금요일 정도, 오늘이나 월요일 정도, 그러니까 금요일,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가지고 3,000선 위로 회복을 한다 그러면 뭐 말 그대로 이제 약간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장의 투자 심리는 조금 닫혀 있는 거는 좀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저 얘기도 있죠. MSCI에서 한국의 좀 비중 축소 얘기도 좀 있었고, 또 이제 중국 때리기, 바이든가 뭐 바이든은 좀 날 줄 알았는데 이거 트럼프보다 더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좀 액션들이 한두 개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뭐 히토류 얘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히토류 니네 나라만 나니 호주에도 난다더라. 뭐 그래서 이제 호주 쪽으로 우회하는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성장 전망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경우에는 역시 이제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 이제 좀 크게 생각하면은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좀 너무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어떤 좀 투자 심리가 안 좋아져 있는 상황에서 뭐 홍콩 이슈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슈가 복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해석을 조금 안 좋게 뭐 했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밤사이 보시면 암호화폐 반등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잘 관리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는 또 올라가고 있어요. 대신 채권 금리에 올라가는 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원유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인데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이제 자신감을 준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매크로 지표들, 특히 인플레이션을 타고 가는 이런 지표들을 연결 지을 수 있는 대형주에 대해서는 저는 뭐 시각을 뒤로 돌릴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지수 관련 ETF나 또 역시 지수 관련 대형주 쪽에 이제 만약에 이제 요 기회를 이용하실 분들은 집중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은 역시 SK 하이닉스입니다. 뭐 제가 월요일도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대형주 중에 가장 좀 눈에 띄는 종목은 SK 하이닉스, 역시 좀 레벨을 뚫어내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SK 때문에. 하이닉스 이제 미세 공정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그렇죠. ASML 노광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한다는 소식 나왔잖아요. 자, 그 아까 MSCI 리밸런싱 2월 분기 조정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은 계속 매도 쪽 우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 나오네요. 개장 초반에 한번 살짝 샀다가 또 진행되면 외국인들은 팔 것 같은데, 문제는 MSCI 리밸런싱이면 국민연금 리밸런싱은 없나? 네, 그러면 그 조조를 좀 해가지고 지금 지난 12월 24일 이후에 40일 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한다 그러잖아요. 그 중심에 또 연기금이 있고. 그렇죠.
지금 동학 개미분들이 분노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차장님께서 아주 디테일한 매크로 이슈들을 많이 좀 짚어주셨기 때문에 좀 심리적인 측면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해봐요. 저는 어제 사실 시장이 대단히 좀 과민 반응했다. 이렇게 조금 결론을 내려드리고 싶은 게 네. 뭐 홍콩 거래세 간접적으로는 분명히 뭐 유동성 축소에 대한 어떤 그런 리스크이기 때문에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더라도 만약에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좀 괜찮은 상황이었다면 뭐 홍콩에서 거래세를 인하하든 인상하든 뭐 전혀 관심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제 가뜩이나 최근에 어떤 인플레이션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싫어하는 이슈들이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금리,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들은 어쨌든 주식시장하고는 좀 척점에 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이슈들이 시장이 이제 대두되니까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이제 변동폭이 확대되니까 어저께 매도 쪽으로 방향이 좀 한꺼번에 좀 쏠렸다. 지나친 과민 반응이 좀 나타나면 분명히 이게 또 돌아서기 때문에 돌아설 때는 또 더 빠르게 회복되는 게 겨우 이제 뭐 거의 통상적인 어떤 주식시장의 좀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 뭐 기술적인 반등 흐름은 어제 장 막판에 주저앉았던 자리를 얼마나 좀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는지가 좀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방금 이제 환율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뭐 MSCI 이제 리밸런싱과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그건 이제 통상적인 계절적인 이슈라고 이제 저는 보면 될 것 같고 네. 오늘은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또 한 4.7원, 4.8원 떨어졌어요. 정도 또 떨어졌잖아요. 네. 결국은 외국인들의 수급은 그냥 환율에 따라서 움직인다. 지금은 다른 지표는 그냥 다 좀 지워버리시고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 매도하고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좀 나타나는 수급이기 때문에 어제 또 우리 또 투자자분들 혹시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어제 장중에는 4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장이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6천억 6천억 플러스로 찍혀 나와가지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종가에 뭘 샀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 SK 바이오팜 블록딜이 있었잖아요. 네. 그 블록딜과 관련된 수급이 반영돼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장중에 한 3, 4천억 정도 매도가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다소 조금 높기 때문에 환율이 좀 떨어지면 외국인들은 좀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개장 있다. 초반에는.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섹터 전략 사실 반도체 쪽이 어찌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배신을 때린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하이닉스는 지금 신고가를 갔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를 옮겨놨는데 하이닉스는 신고가 가고 삼성전자는 못 간다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당장에 이제 단기적인 이슈는 SK 하이닉스의 어떤 수익성 회복이라고 보기보다는 수익성의 어떤 증가, 요 부분에 이제 좀 방점이 좀 찍혀 있다. 디램 업황, 특히 메모리 업황이 이제 좋아지니까 물론 삼성전자도 좋아지지만 삼성전자는 좀 이런 복잡한 게 있어요. 메모리 가격이 자꾸 올라간다 그러면 결국 그 메모리를 사서 쓰는 핸드폰의 수익성 그리고 가전제품의 수익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만들지만 삼성전자는 한켠에서는 가전제품도 만들고 또 스마트폰도 만들잖아요. 이렇게 되게 복잡한 사업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메모리 업황하면 오히려 그냥 단순하게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주목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제 또 메모리 공정에 이제 노광 장비 이제 10나노 이하의 이제 또 그 미세 공정 도입을 하기 위해서 한 4.7조 원, 4.8조 원 정도 5년간 이제 노광 장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미세 공정화를 좀 더 빠르게 이제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이제 투자 발표도 있었거든요. 삼성전자가 하면 이제 투자 금액도 거의 뭐 몇 배는 더 늘어날 텐데 사실 네. 삼성전자 쪽에서는 지금 투자 얘기가 지금 나올 수 있는 당장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아니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의 어떤 투자 얘기도 조금 더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이제 시장의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밸류 체인은 단기적으로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심하게 좀 진행이 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까지도 관심은 좀 가져볼 필요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쪽 간단하게만 좀 코멘트 좀 해드릴게요. 자, 사실 어제 그 타이거 우즈 네. 네, 기사들이 그래요. 결국 나오더군요. 네. 네, 우리 개장 전에 얘기를 했던 네, 부분인데 맞습니다. 좋은 쪽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안정성, 네. 뭐 에어백 10개 터졌다고. 네, GV80 덕분에 차가 거의 반파가 됐는데 그러게요. 내부는 멀쩡했다. 그 우즈가 생명을 이제 건지기 사실 좀 가속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너링을 할 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가
튕겨져 나가가지고 완전 떼굴떼굴 굴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백 10개가 이제 터지면서 내부가 이제 멀쩡해서 생명에는 좀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현대차 어쨌든 톡톡히 미국 시장에서 GV80이라는 브랜드는 뭐 그야말로 수백억 원의 광고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네. 어쨌든 어제 현대차의 주가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저는 국내 증시 이제 투자 심리가 지금 많이 위축된 가장 또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자동차 업종 때문이라고 보여져요. 애플카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연초에 워낙 우리 동학개미분들이 자동차 업종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는데 결과가 사실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특히나 아이오닉 5 현대차가 야심차게 준비한 이 EGMP 플랫폼이 탑재된 아이오닉 5가 공개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조금 많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차 매수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반응도 상당히 좀 괜찮았고 사실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께 제가 어제 또 직접 여쭤봤는데 아이오닉 5 어떨 것 같냐라고 얘기하니까 상당히 좀 경제성이 좀 있고 사실 좀 디자인이 조금 그렇지만 나머지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좀 혁신적이다라고 평가들을 많이 좀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자동차 업종들도 어느 정도 조금 오늘은 안정을 좀 찾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을 좀 정리해 봅시다. 일단 네. 메인으로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도 사실은 오늘은 조금 힘을 내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차. 네, 오케이. 저는 붙일까? 오늘 현대차. 어. 네. SK 하이닉스. 어? 네. 따로 외통수로 해야죠. 갑니다. 따로 하나 해드릴까요? 네. 그럼 롯데케미칼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맨날 했던 것만? 그럼 하나 더 다른 걸 또 드릴까요? 롯데관광개발 그런 거. 롯데관광개발이요? 아니 몰라 잘 모르겠네. 아니야 우스갯소리 하는 거. 저는 카카오 그럼 가겠습니다. 카카오? 네. 아 억지로 뭐 그렇게 하는 건 아, 아니고. 근데 그 네이버와 카카오도 어제 좀 낙폭이 좀 거셌어요. 컸어요. 예, 네. 예. 그래서 좀 너무 이제 곁다리로 같이 빠진 게 아닌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종목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네. 근데 이런 때 좀 이용을 해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빠지는 곳에는 또 매수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런 시점을 좀 이용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저희 메시지. 예. 사실 뭐 종목으로 따지면은 어제 뭐 말 그대로 투매가 진행된 종목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엄청 많죠. 문제는 이제 오늘 저희 시초가가 지금 어느 정도 형성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격이 떠서 출발해버리면 사실 살 기회를 안 주니까 이제 그게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떴다가 조금 네. 한 9시 30분 지나면 조금 밀리긴 할 그렇죠. 겁니다. 외국인 그래서- 투자자들은 뭐 MSCI 리밸런싱 영향을 또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너무- 문제는 연기금인데. 네, 시초가부터 종목을 재고 매수 주문을 넣는 것보다는 네. 초반에 이제 조금 시작되고 장중 늘림목을 이용해가지고 접근하는 전략. 그리고 사실 오늘 뭐 종목 저희가 뭐 카카오,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대형주들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제 그냥 낙폭이 심했던 종목 중에 주도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고르시면 저는 그게 정답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지나치게 좀 과하게 빠졌다라는 게 좀 명백한 저는 뭐 시장의 분석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제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서 개인들의 어떤 투매가 좀 진행됐던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보신다면 뭐 가격 반등도 조금 제법 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오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항공주들도 뭐 보잉 때문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네. 자, 김현 매니저는 오늘 네. 이벤트는 네, 있나요?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 뭐 한 2시간 내내 좀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연기금 얘기도 조금 하고 뭐 그랬으면 유튜브 좋겠는데. 채널 우리 하나 만들까? 네, 그 시간 관계상 조금 또 얘기를 다 못 해드리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오늘 제가 장 끝나고 나서 최근에 1년의 이슈들을 좀 간략하게 좀 분석해드리면서 종목 대응 전략도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좀 요즘에 좀 상심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무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좀 위로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온라인 공개 방송 4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MBN 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